자, 다음 소식은 박유림 리포터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1년 중에 꽃을 몇 번 정도 구매하시나요? 한두 번 구매할까요? 한두 번이면 굉장히 많으신 거죠. 보통이면 생일 같은 기념일, 특별한 날, 그리고 행사 이외에는 꽃을 구매할 일이 별로 없긴 한데요.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대부분의 행사가 축소되고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이 위기 속에서 화훼농가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지 브라보 돋보기 통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바쁜 일상 속에서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꽃. 하지만 이런 꽃들이 코로나19 사태에 갈 곳을 잃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경남 화훼농가 상황은 어떤지 브라보 돋보기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은 평소 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는데요. 꽃 언제 구매하세요, 주로? 졸업식 때요. 졸업식. 봄에 사요, 봄에. 4월달, 그럴 때. 5월 8일 5월 8일 어버이날? 어버이날 그때 하고요. 그리고 생일이고 할 때. 최근에 혹시 꽃 구매하신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엄마 생신 때 최근에 꽃 구매하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난 꽃 안 사. 그럼 안 산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나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오래됐다면 한 어느 정도? 많이 오래됐어요. 여러분은 꽃을 언제 주로 구매하시나요? 코로나19로 다양한 행사가 취소되면서 꽃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더 줄었습니다. 기관과 단체 대형 행사마저 사라지면서 화훼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졸업식과 입학식들마저 취소 사태가 거듭되면서 꽃들이 갈 곳을 잃어버렸는데요. 정성스럽게 키운 꽃들이 그저 폐기 처분되면서 고스란히 화훼 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현재 화훼 농가들은 상황이 어떨까요? 15년 동안 장미 농사를 하고 있는 농장으로 가봤습니다. 지금 장미를 키우시는 거예요? 네, 여기는 전체가 장미 농장입니다. 장미가 초창기에는 이런 화환이나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그냥 꽃다발, 꽃바구니 그 정도밖에 안 사요. 365일 빠짐없이 수확하고 있는 이 장미들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기 위해 공동 선별장으로 이동하지만 판매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2월 달에 저희들 1년 매출이 한 30% 올라옵니다. 코로나가 거의 2월 달부터 시작됐다 아닙니까? 그래, 꽃이 거의 안 팔렸으니까 거의 매출의 한 절반 정도. 절반. 예. 실제 주변에 다른 작물 농사로 바꾼 분들도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걸 10몇 년간 이렇게 해오면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이 처음이거든요. 누가 뭐래도 나는 장미로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했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없어요. 주변에 또 다른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요거는 거베라라고 화환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개업지만 꼽다 보니까 코로나 터지고부터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지금 물량이 잘 안 빠져요. 아니 근데 꽃이 진짜 보니까 너무 예쁜데 이게 원래 화환으로 쓰인다면 행사 때만 쓰인다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 거베라는 고급 꽃 중에 하나인데요. 단지 행사용 꽃으로만 알려져 있어 행사가 줄어든 요즘 더욱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22년 동안 거베라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는데요. 사실은 농가에서 이렇게 키우면은 그냥 키우는 게 아니고 거의 애 키우는 강가지거든요. 근데 소중하게 키우는데 이제 곰판장에서 불매를 맞고 되면은 집에서 갖고 와 폐기 처분을 하죠. 아, 버려요? 네, 버려요. 화훼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셨는데요. 현재 화훼 산업의 상황은 어떤지 영남 곰판장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화훼 산업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 그 꽃 문화, 소비 문화가 국화 같은 경우에는 장례용품으로 쓰게 되어 있고 그다음 일반 꽃들은 졸업이나 결혼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꽃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는 화훼 산업이 한 50% 이상 위축되어 있고 농민들은 코로나 전하고 한 70% 이상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앞으로 가봤는데요. 사람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등장한 한 트럭. 힘든 이 시기를 극복하고자 꽃을 싣고 거리로 나온 꽃차.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꽃들이 유찰이 되면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경조사용으로만 집중돼 있다 보니까 생활꽃으로 이렇게 홍보차하게 시작된 것이 이렇게 크게 되었습니다. 공판장 중매인인 이재성 대표는 팔로가 막혀버린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지켜보며 기존의 꽃시장에 대한 생각을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소비자에게 직접 싱싱한 꽃을 생활 가까이에서 친근하게 보여주는 것. 저희도 많이 당황스럽죠. 이렇게 팔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차차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활꽃에 익숙해지면서 생활 속으로 들어온 꽃. 오랜만에 꽃도 보고 고르는 재미도 솔솔. 예쁜 꽃은 덤이겠죠?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오늘 가면 이걸로 뭐 하실 거예요? 이제 내일 아이랑 같이 꽃꽂이 하려고. 까먹고 있었던 그런 소중한 것을 되찾은 기분. 저한테는 그래요. 꽃을 사는 즐거움도 잠시. 처음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생긴 또 다른 고민. 코로나 여파에 또 역행하는 또 모습이 나와서 비대면으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선택한 또 다른 방법은 과연 뭘까요? 이상한 꽃장사 아닌가요? 꽃은 안 보이고 쓴 박스만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미 좀 하고 소국하고 그리고 백합하고 비대면 구매 방식으로 사전 예약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 가져가면 되는데요. 예쁜 거 걸려라. 이거 받고 걸려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는 게 있으세요? 남는 거 없어요. 이게 남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추석 명절 앞두고 받았는데 그 다음날 전을 부치면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싸고 애들을 이렇게 만들고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꽃 수업했을 때 그 꽃 집에 있는 동안에 애들 너무 즐거워했거든요. 그럼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생활꽃꽂이가 5% 수준이고 경조사가 거의 86%, 거의 90%가 경조사니까 지금처럼 경조사가 없는 시기에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시기라고 봐야죠. 위기 속에서 찾은 또 다른 기회. 꽃은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젠 생활 속에서 꽃이 건네는 위로와 기쁨을 함께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잊고 있던 소중한 걸 되찾은 기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인지 공감도 되고 괜히 울컥하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꽃박스 사가시면서 다들 너무나도 행복해하셨는데 가격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5가지 종류의 꽃이 든 그 한 박스가 네.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요? 굉장히 저렴하죠. 네, 굉장한 저렴한 가격으로 했는데 네. 이재성 대표는 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이 버려지는 꽃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자라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촬영 날에요. 거베라랑 꽃차꽃이 받아서 집에 거실에 딱 놔뒀었는데 아침에 그 꽃향기를 맡으면서 일어나고 또 꽃을 보면서 힐링을 하니까 네. 아, 이게 생활 속에서 주는 행복이 바로 이거구나라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생활꽃,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꽃을 보면서. 사실 외국에 가보면 특히나 유럽권에서는 길을 걷기만 해도 창가에 화분도 많고 꽃도 많잖아요. 근데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경조사 때 이외에는 꽃을 맞아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참 좀 안타깝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꽃에 대한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문화 자체를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꽃을 사는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에 꽃을 보면서 힐링해서 좋고 또 화훼농가는 꽃이 버려지지 않고 제주인을 찾아서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작은 희망들이 모이다 보니까 정말 위기 속에서도 이런 작은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화훼농가 저희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